신유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귀하고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고 싶은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복이란 복, 온갖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고 하죠? 예,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인간은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태어납니다. 하늘의 기운을 하늘천 기운기 천기라 하고, 또 땅의 기운도 사람은 받고 살아야 되겠죠. 그 땅의 기운을 땅지 기운기 지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끼리 이제 기운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인기라 이겁니다. 인기 많다 그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의 법칙인 음양오행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조화와 균형이다 이겁니다. 쏠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발생하고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 이겁니다. 인간을 또 뭐라 그러죠? 네, 사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사람이란 뜻이 뭔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람이다. 넉사자에다가 볼람자다 이겁니다. 볼람 이렇게 되는데, 이 넉사자는 지구에는 사시사철이 있죠. 또 방향으로서는 사방 팔방이 있는데 그 주변을 항상 잘 보라, 살펴보라 이런 뜻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큰 잘못이 없이 무난히 살 수 있는데 한 곳에 쏠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살을 가지고 이제 척자를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척자라는 것은 들어봤습니까? 추측할 척, 척이다. 글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자는 글자를 막 그냥 깨는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합쳐서 척자 파자라는데, 이 척자는 옛날 중국의 학문이 높은 선비들이 글자를 가지고 유의를 하고 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냐, 동시에 자신의 운명이고 세상 일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알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글자의 위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을 한번 이제 척자를 이제 해보면, 이 글자 아시죠? 이 글자는 범호다 이겁니다. 호랑이. 그 다음에 호랑이, 요거는 뭐냐? 호랑이가 출입하는 입이니까 호구가 되겠죠. 호구 입구니까. 되는데, 호랑이가 출입하면서 어때? 꼬리가, 호랑이 물에서 나가는 모양이다. 요 꼬리 부분이니까. 그러는 게 결국 요 사자 하나만 가지고 축쳐서 해보니까 척자가 돼가지고 호구라는 뜻이 딱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옛날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수립시대에. 그래서 사냥은 중요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자로 발음되는 한자 중에 큰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다 해서 일을 사가 되고, 또 사냥을 하면 어때요? 산에 올라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놨습니다. 요게 이제 이 사자의 가꿀 문자가 되는 겁니다. 사가 되고, 어쨌든 늘어났으니까 죽은 시체겠죠, 동물들은. 그래서 이제 죽을 사가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무사하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즉 팔 없는 자인데 큰 뱀에 물려 죽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뱀사도 된다. 뱀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옷은 옛날 백성들은 옷이 금방 떨어졌어요. 그래서 옷
옷 만드는데 요런 모양이다. 근데 잠깐 사이에 요 만들다. 그 다음에 잠깐 사이에 옷이 다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도 이제 만들사, 잠깐 사. 이래 되고. 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뭐죠? 속일사, 사이꾼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 은에다가 만들다 사. 이렇게 하면 속일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로 발음되는 게 이제 전부 이래 되니까 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뭐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일과 일이죠. 죄를 짓는 일과 또 이 독사 같은 뱀사에 물려 죽고 또 사기꾼에 걸려서 어때요? 호구가 되거나 봉이 되거나 밥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망가지고 사망하고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사방, 팔방을 보면서 조심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인생은 몇 번 산다고 생각해요? 한 방에 못 살아요. 뭐 윤회 어쩌고 하지만 그거는 상상일 뿐이고, 그래서 인생은 한 번 살기 때문에 한일살생, 일생이라 한다. 자, 일생이라는 것을 딱 보는 것 같으면 일생이다. 일생. 자,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번 살고 죽는 일이 사는 게 이 세상인데, 이생에서 사는 일은 어때요? 아주 잠깐이다. 이게. 요 잠깐이라 했죠. 잠깐. 이생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은 아주 잠깐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일자가 딱 있는데, 요것은 어떻게? 날생. 날생을 쓸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일자를 껐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일자를 딱 껐습니다. 그러니까 생이 끝나는 글자라 이게. 일은 생의 끝 글자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사 쓸 때는 어떻게? 일부터 먼저 끊고 시작하죠. 이렇게 죽을 사가 되니까 요것은 시작이다 이겁니다. 결국 요 한일은 사는 게 끝이고 죽음이 시작인 생사의 기로에 딱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가 중요한데, 또 요 날생을 딱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글자 뭔지 아시죠? 이거는 소우다 이겁니다. 소가 어때요? 외나무 다리 위를 이렇게 딱 가는 모양이에요. 이게 날생이다 이겁니다. 소 한 마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칫하면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 산다는 자체가 소 한 마리가 외나무 다리를 가듯이 생사의 갈림길을 갈 정도로 위험하고 조심조심해라. 이런 뜻이 이 날생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조심하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좀 주위를 살펴보고 자신을 완성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만물은 초자연적이고 아주 신비한 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존재도 많습니다. 오늘날 과학 그러죠. 또 컴퓨터가 만능이라 그러고 또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광대무변한 우주의 법칙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게다가 아무리 발달해도 어때? 과학이 한치 앞을 모른다 이겁니다. 당장 내일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과학이다 이겁니다. 과학은 비유하자면 바닷가에서 소년이 조개를 하나 주워 가지고 고동을 하나 주워서 좋다고 하는 것 같을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더 깊이 연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 즉 선지자죠. 그들이 자연과 천체의 운항과 사람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뭘 만들었는데 뭘까요? 그렇습니다. 천문학,
천문학인데 날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왕학이라고 한다. 그게 바로 뭐야? 음양오행과 숫자의 이치 및 육식갑자다 이겁니다. 육식갑자가 음양오행이 왜 제왕학이냐 하면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육식갑자를 하늘의 기운을 천간이라 그런다. 천간이라 그러고 땅에서 운항하는 것을 지지란다. 지지. 그래서 줄여서 어때요? 요 간지를 하는데 요걸 10개인데 지지는 12개죠. 지부터 돼지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자 얼추결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짝을 딱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60개이기 때문에 육시 갑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 하늘과 땅의 이치를 이 간지를 잘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할 배 하고 요 천간 지지를 배치를 해야 된다. 여기 지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어때요? 이 배란다. 그러니까 지배는 뭡니까? 왕이나 황제가 하죠. 그래서 제왕항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식갑자를 이해하고 하려면 학문이 아주 깊어야 되는데 학문이나 깊이는 없으면서 어때요? 옛날이나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역술인들이 분별 없는 판단에 세상이 아주 혼탁하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서고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때요? 거짓 선지자 또 엉터리 무당 박수들이 또 역술인들의 날뛰기 때문에 그 피해가 아주 막심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사람이 평생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역술인이 찾아갔는데 그 역술인은 어때?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하기 힘드니까 확률적으로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아가씨가 결혼이 궁금하고 해서 물으러 갔는데 무조건 시집을 늦게 가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아니죠. 맞는 사람과 때에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은 황금이잖아. 금반지처럼 노라는데 그 백금인 거예요. 주역의 원리에서는 음양오행으로. 왜 금이 흰양이에요. 황금인데. 그리고 물은 어때요? 물은 투명하고 맑은데 이게 물의 색깔은 흑인 거예요. 도대체 물이 왜 까맣고 금이 그리고 이 원리 몰라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혹시무민한다.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어때요? 옛날 진시 황제는 육국을 통일한 다음에 다시 또 분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떠들었던 학자를 뭐라고? 제자백가란다. 그들이 막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죠. 나라를 통일시켜 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쓸데없는 말로 겨우 통일된 중국을 다시 분열시킬 가망이 있으니까 그 제자백가들 중에 특히 음양가, 점친다는 음양가하고 여러 학자들하고 막 구덩이에 파가지고 죽이고 그들이 떠들었던 책들을 몽땅 불태웠어요. 이 사건을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분서갱유다 이겁니다. 불태울 책서, 갱, 구둥이갱, 유, 선비나무랭이 유, 분서갱유에서 너무나 유명하죠. 비록 난폭한 거사인 폭거이기는 하나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었다. 얼마나 전란 오랫동안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판단 기준 없이 막 해먹이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묻는다고 해서 답이 나올까요? 안 된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실력을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운명의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면 어때요? 설령 아주 좋은 때나 기회가 왔더라도 오히려 천재 일호의 좋은 찬스를 놓치고 일생을 불행하고 나가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어때? 지식 정보가 중요한데 특히 자신과 사회, 국가, 운명의 정보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우주의 법칙으로 태어났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그렇죠. 지구만 유일하게 사시사철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파악을 못하면서 반대로 무조건 어때요? 욕심, 희망만 가지고 막연하게 내일은 좋겠지, 뭐 내년은 난 잘 되겠나, 조금만 참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뭐라 그러죠? 희망 고문이다. 그러면 어때요? 헛속세월을 해버리는 거죠.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인생이. 결국 운명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산다는 것은 인생의 일기예보를 듣는 것과 같고 또 성공의 지름길이다.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누가 하는 말만 듣고 본인 사주가 뭐 나쁘다 소리 듣고 또 막 또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때? 자기 사주 좋다더란 소리만 듣고 함부로 막 자만해서 날뛰는 거예요. 둘 다 역시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사람은 우주의 법칙인 음양오행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서로 보완해주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녀가 서로 보완을 해주는 관계를 만나면, 그러니까 속칭 이제 궁합이 맞다 그러죠. 보완 관계를 만나면 성공을 쉽게 할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살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어때? 잘못 만나는 것 같으면 안 할 고생을 하게 되고 성공도 못하고 실패하고 온갖 고생을 할 수가 있다. 왜? 운명의 정보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결국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발생하고 특히 남녀가 이루는 가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국가는 어때요? 국가라 그러죠. 집가? 국가? 국가다 이겁니다. 요거는 집가다 이겁니다. 큰 나라라는 이 국가도 요 가정이라는 요 기본 단위 위에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고 사회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에서도 또 누가 중요하죠? 물론 남편이 있지만 여자와 아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는 가정이라는 이 기본 단위 위에 성립했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뭐냐? 가정을 이루는 남자 여자를 그렇죠. 음양 내외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음양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음은 이제 여자라는 거 아시죠? 음은 이제 여자다. 그 다음에 여자는 뭡니까? 음은 또 달이죠. 그래서 월경이라고 달이고, 또 근데 여자는 어때요? 집안에 살고 또 수축하죠. 달은 수축합니다. 그래서 아니라 한다. 내고. 그 다음에 밤중에는 음은 밤이니까 깜깜하니까 어때요? 이 귀로 듣는 소리가 발달하죠. 여자는. 그래서 이제 소리고 또 이제 귀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몇 개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밤이네. 밤이 하나 빠지네요. 밤. 요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제 7개가 된다. 그래서 7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을 또 봐야 되겠죠. 양은 어때? 낮이고, 그 다음에 남자고, 또 어때요? 태양이다, 이게. 그리고 남자는 주로 이제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남자는 어디가 발달할까요? 낮에 사냥을 가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눈이 발달한다, 이거. 그래서, 귀하고 요거는 눈이고, 요거는 이제 또 뭐냐, 모양이다, 모습. 요렇게 돼가지고, 결국 7개가 되겠죠. 7개가 된다, 이거. 요 7은, 하늘에 있는 것은 북두칠성이죠. 음양, 오행에서 7개고, 그 다음에 땅이 있으면서 음양, 남력이기 때문에 요렇게 7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이다, 이게. 그러면 뭐죠? 49가 되는 거예요. 7은 이게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고 매우 중요한데, 음양의 7이 곱하니까 49다, 이게.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어때요? 오행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 했죠. 그러고 어때요? 육신은 화장을 하면 어때요? 한 줌의 재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다, 이겁니다. 재지만은 어때요?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왔다가 다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아간다 그러면서 어때요? 49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생과 다 끝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49제가 있는 거예요.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어때요? 색, 적시, 공. 색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래 오행으로 돌아가는 것을 색, 적시, 공. 그러다가 어때요? 다시 거기서 오행이 결집하면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사람이 태어난다 해서 공, 적시, 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국가의 기본 단위고 파탕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여자와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쁜 여자 하나가 어때요? 나라를 망치 먹죠. 그것을 뭐라 그러죠? 경국지색이란다. 그런 일이 막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녀라 하지만은 또 어때? 음양 내외하고 반대를 이야기하죠. 왜 그래 되는지 이유는 한번 알아보는데, 격암유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 비다. 여자. 이렇게 했다. 또, 남자, 남자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자라고 해서 다 여자라고 해서 다 여자가 아니다. 그럼 어떤 게 여자인데? 여자를 합치면 무슨 글자 되죠? 좋은 호자잖아요. 여에다가 알을 자로 붙이니까. 좋은 호자처럼 가정에서 제대로 좋은 역할을 해야만 비로소 어떤 여자? 참된 여자가 된다. 또, 이제 여자 반대 남자죠.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남자가 아니고, 남자 아니다. 이게. 아니고, 여자를 합친 좋은 호자의 반대는 뭐죠? 좋은 호자의 반대는 여자니까 남자는 뭐냐? 호자의 반대는 그렇죠. 악이다. 이겁니다. 악한 악이다. 악이고, 이거는 호고. 악처럼 악한 짓, 못된 짓, 치사한 짓을 하지 말아야만 어때요? 참된 남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비사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운 짓을 해야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훌륭한 여자는 누구죠? 그렇습니다. 맹자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맹모삼천이래.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 했다는 뜻입니다. 맹자 맹, 엄마 모,
세번 석삼에다가 이사할 천이다. 이 맹자 엄마는 과부였어요. 그래서 맹자가 어렸을 때 무등가에 살았는데 노상 장사 지내는 거 뭐 애들하고 놀이하는 게 뭐냐, 초상 치는 모습만 자꾸 하는 거예요. 촛불 켜고 뭐 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번안 장사들이 사는 시장가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사서 저거 사서 하고 뭐 시장 상인 흉내 막 내는 거예요. 아, 여기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학교 근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다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딱 깨끗하게 하고 어머니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딱 책 보는 흉내 내고 중얼중얼 하는 거죠. 아, 여기가 바로 내 아들을 키울 곳이구나 해서 이사를 3번 했대서 맹모 삼천 이렇게 됩니다. 정말 엄마와 여자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때요? 자녀의 미래는 누가 결정할까요? 자녀의 미래는 운명도 있지만 그 운명을 만드는 게 엄마다 이겁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특히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한데 이것을 제대로 하면 어때? 인의 예지, 예의 범죄를 알고 사람이 인내를 알고 남녀를 알고 예의 법도를 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세살 버릇 여든가죠. 그래서 어린이 된 다음에도 인품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이겁니다. 결국 엄마가 자녀의 운명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작용은 치명적인 작용이다. 치명적인 운명의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더구나 여자는 또 뭐냐? 우주의 법칙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물론 공기, 물 이런 것도 있지만 돈, 재물이다. 태양계에서 법칙으로 볼 때 여자는 재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재물이 없으면 국가도 운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뭐냐? 일본 한자 말이지만은 경세재민이다. 경세재민. 돈은 돈, 경제는 여기서 나왔다. 경세재민. 세상을 바로잡고 국민, 만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된다 해서 너무 기니까 경제는 곧 돈이다 이렇게 돼 있고 돈은 곧 여자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때? 전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이쁜 거 어떤 거 다 만드는 게 남자 거는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 여자인 거예요. 나라에서도 여자 사람을 만나면 폭삭망해요. 경국지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는 호화 좋고 나쁘고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 운명이라는 정보를 제대로 잘 알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치명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녀 각자의 흔히 말하는 우주의 법칙을 그냥 사주라고 하는데 우주의 법칙이 각자는 안 좋아요. 그렇지만 요래 딱 합치면 서로 보완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관계로 변화할 수 있고 반대로 각자 태어난 우주 법칙은 균형도 맞고 좋아요. 그런데 남녀가 이렇게 딱 합치니까 그 균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할 고생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마치 화학작용과 똑같은 거예요. 남녀의 만남은 화학작용과 똑같다. 예, 근데 우리가 산소로 숨을 쉬어야 되죠. 그래서 산소로 오라 그러죠. 산소 같은 여자가 있다 칩시다.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뭐냐? 카본, 탄소다. 탄소 같은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아몬드하고 신선한 산소 같은 여자면 환상적인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일산화탄소가 되고 연탄가스가 되고 다 죽어요. 둘이만 죽는 게 아니고 둘이 다 죽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 탄산가스가 딱 됐다면 어때요? 숨 막혀가지고 이 지구도 괴로운 거예요. 온실 효과가 나가. 그러니까 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이고 전 가정이고 뭐 하여튼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산소 같은 여자가 만약에 수소 같은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H2O가 돼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생명수가 돼가지고, 두 사람, 건강하고 행복한 것은 물론이지만, 세상을 밝히는 생명수와 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 그 정도로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의 이 결합과 운명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는 또 하나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게 제일 좋다. 이걸 서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